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위권이라고 하면 3, 4, 5, 6등급이죠. 5등급이 중 가운데지만 실은 이제 그 앞쪽까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3, 4, 5, 6등급이 매우 그죠? 갈 대학도 많고, 그리고 그 매우 냉정히 얘기해 보면 대학의 이름이 상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위권의 학생들도 대학의 이름이 뭐 팍팍 바뀐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를 써서 이제 인쇄가 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인쇄가 돼서 이제 서점에 이제 깔리는 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가 원래 예상보다 한 2주 정도, 원래는 좀 더 빨리 썼다가 나중에 제가 원고를 좀 바꾸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의 대입 필수 노하우, 그러니까 그 대입 역전 노하우를 작성하면서 그 원고를 정리하려고 하면 이제 원고를 원래 바탕에 써놨던 거에 적어도 이제 역전 노하우니까 뭔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역전 노하우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써줄까? 그러니까 상위권에 비해서 중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만 하면 당연히 이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의 그 학생부 교과에서 우리가 보통 뭐 몇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 내신 등급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0.01 등급, 또 때로는 0.01 등급이니까 어느 한 과목에서 한 과목만 더 맞춰도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정말로 한 문제 차이에 의해서 학생부 교과의 내신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대학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전국의 200여 개 대학을 내신 등급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같은 학과대로 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레벨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대학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딸랑 0.01 등급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한 등급만 바뀌어도 대학이 달라집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0.25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을 한 4분의 1 반토막으로 낸 거라면 대학의 이름이 한두 개가 확 바뀌게 됩니다. 또 그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는 요소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0.01 등급에서 결정이 되고 동률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이제 대학들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의 등급을 매겨서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대학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딸랑 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이 이제 대입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의 차이에서 뭐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나는 뭐 다 포기했어라고 하는 학생들 그닥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여기에서 도전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 해보고 싶은데 현재 공부를 잘 못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딸랑 한 문제만 더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학생부 노력해서 한 점을 더 얻으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인 거고, 한 점을 더 얻기 위한 노력, 한 문제를 더 풀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그 과정이나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또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역시 내신 등급이 낮지만 내가 4등급, 5등급이어도 뭐 연세대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죠. 논술 전형으로요. 또 마침 논술 전형 연세대는 논술 100%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물론 또 역시 수능 체제도 없어요. 이거 정말 왔다죠. 근데 그런 논술이 옛날처럼 사교육의 힘에 의해서 빌려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 영양평가서라고 하는 것들을 그 교육부에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최근에는 교과서 내에 출제로 바뀌면서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 문제 풀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또 그 인문사회 계열은 사고력의 시험으로, 그러니까 사고하고 뭐 이게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해서 도대체 이건 뭐냐 이게 뽑아내는 이게 그런 전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회 요인이 학생이 한다는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기회의 문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은 이미 이제 예전에 쌓아진 경험 안에요. 지식이라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쌓아놓은, 그동안에 몇 년치가 쌓아진 결과물의 현재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입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면밀히 살피다 보면, 뭐 2022학년도는 정말로 크게 또 달라졌지만, 안에 내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기회의 문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특목고나 자사고의 문제도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목고가 예전의 특목고가 아닌 거죠. 자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역시 예전의 자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사고가 예전에 보면 막 내신 등급이 낮아도 뭐 수능은 뭐 정말 뭐 1212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의 자사고에 그냥 뭐 광역 자사고 정도라면 그냥 내신 3등급이어도 그냥 수능 모의고사도 뭐 3,4,3,4 찍는 애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 자체도 해놓은 내용 자체도 일반고의 3, 4등급이 그 일반고에서 정말로만 열심히 준비하면 자사고 못지않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사고 갔니, 특목고 가서 뭐 했니, 이런 거에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가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아니면 시골 학교인 곳에서도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방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방법처럼 단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못지않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야 거기는 자사고니까 걔는 특목고니까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도 내 아이의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것만 더 살려만 준다면 역전을 2, 3등급 이상의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3, 4등급이어도 중앙대 경희대를 갈 수가 있고, 이 경희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네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면. 하지만 수능 최저가 맞추는 것만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능을 좀 따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약간 더 처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등급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우리 자녀나 또 우리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그 한 문제에 더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말은 결국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수행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할지라도 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한 문제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여 주기만 하면 기록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기록을 학교 선생님이 잘 안 써준다, 잘 기록 안 해준다, 이런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학생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어느 한둘 학생을 만나서 어느 한둘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그 끝까지. 그러니까 왜 저는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예전에 박지성 경기 같은 때 보면 참 그때 역전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보면 90분이면 45분에서 90분이면 경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심판이 그 3분짜리였는데 그 3분이 어떻게 늘어가서 어쩌지 시간 끄는 것도 감안해서 어쩌지 늘어서 95분에 결국 역전하는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직관을 했든 아니면 TV에서 봤든. 근데 그 상황까지 몰렸을 때라도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골, 그 버저비터의 그때의 그 느낌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학생부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대학이. 그것도 전형에 따라서는 그냥 현재 내 등급이 4, 5등급이고 3, 4, 5등급이라면 정말 1, 2등급이 가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인지하고 도전해 볼까? 라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 한 등급을 올리라는 것은 그 학생에게 부담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거 언제 올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 지방대 갈 거를 중앙대, 한양대를 갈 수 있다, 또는 숭실대, 국민대, 건대, 동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그 단 한 문제로. 근데 그 노력을 언제 보였느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라면 더 많은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2학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생님이 기록해 놓는 시간은 지금 11월이니까 12월 아직 2달이나 남아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한 3, 4달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딸랑 1, 2분 차이로 또는 몇십 초 차이로 골이 달라져서 승리자가 바뀌어지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몇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공부 못했다, 여태까지 뭐 했다, 이건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해요. 지금 이때부터 내가 하냐 마냐의 차이가 대학을 달라지게 한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학생들 중에 굳이 수능 정시로만 따지자면 1년하고도 한참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12월 5일날, 이번에 12월 3일날 시험이죠. 수능 정시가. 그러면 그죠? 어찌됐건 1년 이상 남은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경우든 역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바뀔 거냐 말 거냐, 내가 도달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 1%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빵 퍼센트라면 할 말이 없지만 단 1%라면, 아니 빵 퍼센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경기든 뭐 대학생하고, 아니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 어찌됐건 같은 대학의 경기에서 100점 내기가 축구 경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정말로 못하는 팀이라도 1점은 낼 겁니다. 그죠? 왜냐면 잘 나가는 그 팀도 역시 언젠가는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100점까지 늘려면. 그때의 기회가 어느 순간에 있겠다는 거죠. 아니면 골키퍼가 뻥 차가지고 들어가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경우든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가 잡는 시간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대학들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한 문제의 그 기록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성만 보이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의 이 중위권 학생들의 대입 역전 노하우라고 하는 책, 또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전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있겠죠. 1, 2, 3등급이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나 뭐 중위권 학생들의 대입 역전 노하우가 결국은 보는 사람이 임자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죠. 아무래도 대학은 뭐 대학이 전부가 아니지만 대학에 더 좋은 대학을 가려는 그 노력하는 자세, 그것 자체가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